선생님, 제가 양치는 30년째 꾸준히 하는데 요즘 잇몸에서 피가 나와요. 식사 후 30분 이내 양치하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방법이 틀렸다고요? 그동안 잘못 닦아온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봐온 치과의사 박종호입니다. 방금 들으신 질문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오래 해왔음에도 구강 건강이 나빠질까요? 놀랍게도 평생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해온 양치 습관이 실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단순히 치아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구강 건강이 좋아지고 심장병, 당뇨, 치매 위험이 줄어들어 더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백세노트 채널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후 30분 이후 양치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식사 후에 입안이 찝찝해서 바로 양치질을 해요. 30분이나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은 평생 식후 즉시 양치를 해오셨는데 이것이 실은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 섭취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일시적으로 산성 환경이 됩니다. 이때 치아의 범낭질이 약해지는 탈미네랄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이미 약해진 범낭질이 더 쉽게 손상됩니다. 마치 젖은 종이를 문지르면 쉽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3세 조연숙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평생 깨끗하게 하려면 식사 직후 바로 닦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찬물만 마셔도 극심한 시린 증상이 있었고 결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구강건강협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는 60대 이상 노인은 30분 이후에 하는 노인보다 치아 민감성이 2배, 범낭질 손상이 1.7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이후 양치질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타액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범낭질을 다시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침 분비량이 약 40에서 50% 감소합니다. 침은 천연 구강 세정제이자 방어막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양치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일부 제거하면서도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산성도가 높은 음식, 오렌지 주스, 레몬, 와인, 토마토 등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에서 4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노년층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는 잇몸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글을 하거나 무가당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껌을 씹으면 타액 분비가 촉진되어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식후 양치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평생 해온 습관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구강 건조증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박 선생님, 요즘 입이 자꾸 마르고 불편해요. 나이 때문인가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복용하는 약물들이 구강 건조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60대 이상 노인의 약 30%가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타액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세균 억제, 충치 예방, 소화 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타액이 부족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면서 심한 구강 건조증을 겪었고 이로 인해 1년 사이 여러 개의 충치가 생겼습니다. 구강 건조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무가당 껌을 씹는 것도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은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침 대체제 인공 타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히 밤에 구강 건조가 심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 치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데도 충치가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치아 사이 공간, 즉 치간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치의 약 70%는 치아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치아 사이 공간은 칫솔모가 닿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잇몸이 퇴축되면서 치간 공간이 더 커지고 이로 인해 음식물이 더 쉽게 끼게 됩니다. 게다가 노화로 인한 타액 감소는 자연 세정 효과를 떨어뜨려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79세 정기석 할아버지는 평생 칫솔질만 했는데 치간 관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충치 발생률이 크게 줄었고 구취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치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실과 치간 칫솔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실은 좁은 치간에, 치간 칫솔은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간 칫솔이 더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사용하면 1, 2주 안에 출혈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노년층에서 치간 칫솔 사용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큰 사이즈의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무리한 힘을 가해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둘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관절염이 있어 손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잡이가 굵고 미끄럽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잇몸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잇몸 출혈은 언제나 염증의 신호입니다. 즉, 몸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잇몸 질환은 단순히 치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잇몸 질환과 심장병, 당뇨, 치매, 심지어 일부 암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치주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82세 장미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잇몸 출혈이 있었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방치했습니다. 결국 심각한 잇몸 질환으로 여러 개의 치아를 잃었고 이후 당뇨 조절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잇몸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세요. 초기 잇몸 질환은 전문적인 치석 제거와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됩니다. 둘째, 잇몸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후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박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단단한 칫솔로 힘껏 문질러 닦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시린 증상과 함께 충치까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단한 칫솔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노인보다 잇몸 퇴축이 30%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칫솔을 선택해야 할까요?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잇몸이 예민해진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칫솔모 끝이 둥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 방법도 중요합니다. 평행법이라고도 하는 바스 방법을 추천합니다.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가볍게 원을 그리듯 닦는 방법입니다. 마치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게 닦아야 더 깨끗해진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힘을 주어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되고 치아 표면이 마모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더 약해지므로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이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평생 세게 닦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칫솔로 방법을 바꾼 지 5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크게 줄었고 시린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린이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칼슘과 불소가 함유된 민감성 치약을 사용하세요. 시중에는 시린이 전용 치약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치약들은 노출된 상아지를 보호하고 신경 자극을 줄여줍니다. 둘째,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셋째, 취침 전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로 각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심한 경우 치과에서 불소 도포나 본딩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없으면 굳이 치과에 갈 필요가 있나요? 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만 치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구강 질환의 대부분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아 상실이 40% 적고 치과 치료 비용도 장기적으로 60% 절감된다고 합니다. 83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이미 여러 개의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 상태나 전신 질환에 따라 3개월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미한 충치는 간단한 충전으로, 초기 잇몸 질환은 스케일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와 잇몸 관리가 정말 제 수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심장 질환, 당뇨, 뇌졸중, 알츠하이머, 폐렴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거나 염증 물질이 전신 염증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77세 김동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구강 내 세균이 호흡을 통해 폐로 흡입되어 감염을 일으킨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침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 구강 내 세균이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 할아버지는 폐렴 치료와 함께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한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구강 건강이 폐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6.4년 짧았습니다. 이것은 흡연이 수명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잇몸의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심장 혈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노년층은 잇몸 질환이 심장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년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2.5배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와의 연관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구강 내 특정 세균이 혈액을 통해 뇌 장벽을 통과하여 알츠하이머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77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장기간 구강 건강을 방치했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심각한 잇몸 질환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치과 치료와 구강 관리 개선 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구강 건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전통적인 식단과 함께 구강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양치 습관과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시간 관리를 잊지 마세요. 잇몸 출혈은 염증 신호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치아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구강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강 질환의 위험은 높아지는데 면역력 저하, 타액 감소, 약물 복용 증가 등이 그 원인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구강 전신 건강 연결, 오럴 시스테믹 헬스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 중요한 지표이자 영양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구강 건강이 양호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30% 높고 인지 기능도 25%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치아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 영양 상태가 좋고 사회적 교류도 더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구강 건강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매일 3분씩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기, 취침 전 치실 사용하기, 하루에 8잔 이상 물 마시기 등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습관을 하나씩 도입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구강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노후 생활에 있어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